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의 분권을 위한 진행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조성한 대형 농그림이 수확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피란 수도 부산 유적이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의 분권이 과연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내년 특자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낙후와 예산 소외, 또 호남 안에서 겪어온 역차별이 특자도 출범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인데요. 하지만 분권의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바쁩니다. 일찌감치 꾸려진 TF팀이 특자도에 필요한 전북형 특례 발굴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색깔은 분명히 하되 중앙과는 유리돼선 안 된다는 명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바뀌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 일단 재정 안정성과 특별지원, 권한의 대폭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자체가 지위에 맞는 많은 권한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정책이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간은 중앙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치면, 이번에 이게 진행되고 나면 도지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 역시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식의 임의 규정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다른 상위법과 충돌을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특자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본 특별법을 통과를 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특자도입니다. 이게 거기에 맞춰지는 진짜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전국을 위해서 어떤 맞춤형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특자도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선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는 상생을 강조합니다. 지역의 주인은 지방이라는 그 기본적인 시작에서 지방 분권의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에 맞는 권한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겠나. 현재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각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안은 모두 5개 분야 2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정보 시스템 정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개발원은 다음 달까지 정비 대상을 정리해 실제 데이터 전환은 내년 1월 실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북도와 특별할 결심이라는 그 슬로건도 정해졌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한편 가평군이 수도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TV 김정필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에 걸쳐 있는 화학산 자락입니다. 군사시설이 많고 미군 공여구역도 있어 개발이 더딘 곳입니다. 휴전선 민간인 통제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의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평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살게는 못 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뭐 규정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여기가 군사 지역이라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기가 제일 낙후됐어요. 선전이 안 돼 여기는. 이 부대가 있어갖고. 2000년 법 제정 당시 민통선으로부터 20km 이내 읍면이 접경 지역의 범위였는데 가평군 북면은 25km라며 제외됐습니다. 2008년 법 개정으로 지정 범위가 25km로 늘었고 2011년엔 접경지역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됐지만 가평군을 넣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대상이 되면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이 두 채여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과 또 세제 혜택으로 인한 생활인구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평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낙후 지역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재 막바지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절차가 한창인데요. 어느 지역이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지방시대위원회가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컨트롤타워가 첫 발을 뗀 겁니다. 초대 위원장은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맡았고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교육, 복지 등 분야별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적절히 심의 지원하고 보강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지방시대 5개년 계획안에 윤곽도 나왔습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할 중장기 과제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 발전특별법 연내 통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그리고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현안과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위원회가 애초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실질적인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봤을 때 단순히 심의의결 기구에 좀 국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지역 현안이라던가 아젠다를 좀 발굴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부의 비전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에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이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반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택시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들락날락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들락날락은 어딜까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조성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다대동 다대도서관 2층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으로 꾸며졌습니다.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숫자놀이 게임존 등 책만 읽었던 도서관과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에 책만 있을 때보다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몇 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껏 놀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마련돼 도서관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책 위주로가 해가지고 책을 찾기도 약간 좀 동선도 약간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약간 완전 리모델링 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책도 찾기 좀 편하고 애들도 왔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고 좀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다 갈 수 있는 좀 밝은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산시가 우리 동네에 가까운 들락날락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놀이와 교육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들락날락은 부산 전역에 29곳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총 49곳에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2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집에서 15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방문자가 적은 소규모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는 콘텐츠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11월 30일까지 플랫폼 이용자를 상대로 방문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봄 청년 농부들이 엑스포 유치를 바라며 대형 농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시기를 맞았는데요. 1년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경전철 아래 펼쳐진 드넓은 논의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30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부기가 부산을 선택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벼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농그림은 벼가 익어갈수록 색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벼의 생육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색벼는 종자 보존을 위해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면 우리가 기계로 수확하는데 우리 이건 종자를 체정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자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하고 있고 여기 수확하는 종자들은 백도, 그다음에 황도, 자도 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손으로 체정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논그림은 8,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청년 농업인들이 유색벼를 손으로 모내기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차원에 또 앞서가지고 2030이라는 그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로고를 새겨놓고 이래 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새겨주셔서 좋은 유치가 되길 그런 성공을 하게끔 기원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꾼 2030 세계 박람회라는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 수도였던 부산은 그 흔적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과 유엔 묘지, 비석마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최종 등재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비석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지었습니다. 소막사마저도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당시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픈 흔적을 간직한 부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 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이어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도 최종 게재됐습니다. 이름을 올린 유산은 서구 임시수도 기념관과 임시수도 정부청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비롯해 남구 유엔묘지와 우암동 소막사 등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유네스코는 등재유산 9개는 전쟁 당시 나라를 통치하고 피란민들의 생활을 지탱시켰던 부산의 임시수도 기능을 훌륭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종합적으로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유산은 세계유산 최종 등록을 위해 앞으로 문화재청의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거쳐 예비심사와 유네스코 현지 실사 등을 마쳐야 합니다. 부산시는 최종 등재를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